네, 26페이지 광역도시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OX 문제가 나갔죠, 그죠? OX 문제 나갔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1, 2월달 자료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풀 수 있게끔 OX 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달은 키워드 중심으로 기출 지문 중에서 중요 키워드를 빵꾸를 낼 겁니다. 빵꾸. 그래서 빵꾸 노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요 키워드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블랭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는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해설 강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해설 강의를 별도로 해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올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제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카페를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안 했더랬는데 올해부터 조금 관리를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지금 나가던 자료 있죠. 그 다음에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니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거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가 혹시 분실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카페에 있는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과거에는 제가 작년에는 숨나무 공법을 여기에 해가지고 국토개입법 50분, 개발법 30분, 정비법 40분, 건축법 40분, 주택법도 40분 이래서 거의 3시간 분량을 해가지고 공법 전 범위를 제가 싹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올해도 역시 올려드릴 건데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부터 여기에서 나왔던 복습용 OX 문제, 그 다음에 빵꾸 노트, 그 다음에 압축 정리 등등에 관한 자료를 요 어플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수시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어플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플은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거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면 돼요. 제 이름을 쳐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공법을 쳐도 됩니다. 부동산 공법을 치면 어플이 하나 뜰 거거든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운받아가지고 그 어플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플을 실행시키면 강의가 이제 계속 매주마다 해설 강의가 업데이트돼서 매일 뜰 겁니다. 이거는요, 랜다나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되고, 랜다나에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될 거니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원가입을 갖다가 한 분들만 들어주게끔 이걸 갖다 좀 이따 폐쇄를 할 겁니다. 폐쇄를 해서 회원가입 하신 분들만 들어주게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하셨다가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계속 올라가고 작년에도 이거 숨나무 공법 전 범위를 정리한 것들은 엄청난 수험생들이 이걸 듣고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획 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해설 강의를 제가 OX 문제를 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마 출력을 했을 겁니다. 출력했을 건데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OX 문제를 쉬는 시간에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연습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점이 있는지를 머리에 자극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추는 건 어디서 맞추면 되냐면 시험장에서 맞추면 돼요.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니까 약간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풀어보시면서 또 생각하고, 그죠? 했던 걸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또 교재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개념은 어디에 써? 2개 이상의 시군에서의 뭐다? 장기적인
발전 뭐를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하면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뭐만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하죠. 그죠?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기본계획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절차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수립과 승인이었죠. 그럼 광역도시계획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똑같아. 수립과 승인. 함정 없어. 똑같아. 수립과 승인.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도 수립과 승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또 수립한 것을 뭐하고? 승인하고. 양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상하 구조를 가져가겠죠.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뭐 하고? 기초조사 하지.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의견 듣겠지. 의견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해서? 2번. 누구로부터? 지역 주민으로부터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돼요? 의회한테 의견 듣겠죠. 의회한테 의견은 왜 들어요? 그렇지. 견제기는 통제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립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한테 승인해달라고 서류를 보냅니다. 그럼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잖아. 그럼 뭐하고? 그렇지. 협의하고. 또 뭐하고?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뭐 하면 된다?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했죠? 깔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지. 누구한테? 수립권자에게. 수립권자 받아가 집에 가져가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죠? 공고하고 열람시키면 돼요. 끝! 이게 답니다. 다 했네? 다 했네? 잘하네? 기본계획 배우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광역도시계획이.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한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근데 기본계획과 광역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계획과 광역의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관할. 정해져 있죠. 서울시 기본계획이면 서울이라는 관할로 딱 정해져 있고, 부산시 기본계획이면 부산이라고 하는 관할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안양시 기본계획은 안양이라는 관할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광역은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인가요? 2개 이상이라니까요. 2 이상. 근데 이 2개가 막연한 2개가 아니고요. 상호 인접해야 돼요. 인접. 한,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가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상호 뭐 된다고요? 인접해야 되죠. 인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 보세요. 서울이 여기에 있거든요. 서울이 여기에 있어요. 자, 서울 옆에 안양이 있어요. 옆에 과천이 있거든. 이렇게. 자, 3가지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이에요. 과천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과천시 기본계획이고,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2개 이상, 그 2개라는 게 막연한 2개는 아니라니까요. 막연한 2개 아니고 상호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서울과 인천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 왜? 인접하지가 않으니까. 인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울, 부천, 인천은 되겠지. 셋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 아닙니까?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봐요. 2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을 했는데 3가지만 놓고 볼게요. 2 이상 어디를 말할까? 어디를 말할까? 어디를 말할까? 2 이상 어디? 어디? 모르고 때리면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네. 모르고 때리면 되지. 모르겠다지.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그 경우의 수가 이 3가지만 놓고 봐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왜? 전부도 되고 뭐도 되기 때문에 일부도 되기 때문에. 자, 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기가 2 이상 여기가 묶일 수도 있어 없어요. 인접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죠. 여기가 묶일 수도 있어 없어. 노란색이 묶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또 하얀색이 이렇게 서울, 안양, 과천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또
이렇게 묶일 수도 있죠. 어떻게 묶일 수도 있냐면 서울과 과천 파란색으로 묶일 수도 있죠. 경우 수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시군인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시군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시군구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리면 236개인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특권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봐요. 빨간색이 묶였거든. 광역계획권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라고 광역계획권으로 여기 묶였다고. 근데 여기에서 기초사 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를 노란색으로 묶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기초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니까 관할로 범위가 정해져서 안 정해져 있는데 광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2개 이상. 그 2개는 어디를 말한다?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이니까 어딘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이 어딘지를 먼저 뭐 해줘야 된다? 지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라는 형태로 지정해줘. 그러면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마음 된다 수립하고 승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시, 딱 머리를 정리해야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정리하고 갑시다. 제가 반복 계속 해드릴게요.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립과 승인. 왜? 관할에서 만드니까. 관할로 범위를 정해놔서 안 정해놔서? 정해놨죠. 근데 광역은 어디에서? 2 이상.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2 이상이 어딘지를 먼저 뭐 해야 돼? 지정하고,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마음 된다? 수립하고 승인하면 돼요. 그래서 광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정, 수립, 승인 이렇게 해서 딱 3개의 기둥.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기둥이 몇 개냐면 2개가 딱 쓰면 돼요. 수립과 승인이라는 커다란 기둥을 딱 세워놓고 정리를 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과 승인 이전에 2개 이상이라서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먼저 뭐하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마음 된다 수립하고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의 기본 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합니다. 지정 한번 해볼게요. 지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세요. 자, 먼저 빨간색부터 할게요. 야, 이게 과천과 안양이거든요. 자, 빨간색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정하겠죠. 자, 해볼게요. 과천시장이 안양시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과천시장이 하려고 한다. 여기 빨간색을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니까. 그럼 누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안양시장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반대로 안양시장이 과천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과천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정하면 둘이 조용해질까요? 에? 그렇지. 경기도지사가 하면 되겠네.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과천과 안양은 경기도 관할 안에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관할이 뭐하기 때문에 동일한 도 안에 있죠. 관할이 동일하니까 누가 한다?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노란색 한번 해볼까? 노란색. 자, 서울시장이 안양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만항부를 포함해가지고, 그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그럼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기분이 안 좋아? 안양시장이 기분 안 좋고 할 문제가 아니죠. 서울시장이 안양의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하려고 하면 누가 기분이 안 좋다? 어? 안양시장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누구? 그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배운 걸. 자, 활용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탁 막히는데 뭐냐면, 자, 전주에 우리가 행정의 관할 체계에 대해서 했거든요. 별가인데 그걸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그걸 활용해야 돼. 자, 제일 말단에 누가 있다고 했어? 시군구, 동급으로 움직이죠? 동급으로. 기초지자체. 그 위에 누가 있고? 시도,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같은 레벨들끼리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위에 누가 있고? 중앙관세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있단 말입니다. 봐, 서울시장이 안양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으로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누가 기분이 안 좋냐면 서울시장이 뭐 하려고 하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냐면 안양시장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기분 안 좋겠구만은.
안양시에서 서울을 포함하려고 하면 서울시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금천구청장이 나가야 되겠지. 관악구청장이 나가든지. 그러니까 같은 레벨을 느끼는. 그러니까 국장이 하니까 중앙라인을 타고 시도가 하니까 지방라인을 타면서 타고 올라가는 게 이 라인이 봐요. 이걸 외운다니까. 전국 90% 수험생이 외우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행정의 체계를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요. 부동산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의 일반 원리나 행정의 체계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양을 줄이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걸 암기 영역으로 이어버린다고요. 암기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구조기 때문에 하구조기 때문에 야를 알면 야는 자동 결정이 돼버리는데 야 따로 외우고 야 따로 외우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 공법은 시흥구 때문에 시도 때문에 공부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거.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루트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기본 체계 이거만 알면 돼요. 이거 가지고 활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물음에 대한 답변만 계속 해주면 돼. 창작하지 말고.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오늘 수업하면서 정하는 겁니까? 이미 행정의 체계상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다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어. 그러면 누구하고 회담을 해? 우리나라 장관하고 회담을 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 대통령이 그 레벨들이 정해져, 레벨 단들이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져. 그 라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직급이라는 게 딱 이미 이래 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라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안양 과천. 자. 안양과 과천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안양시장이면 야가 기분 안 좋고 야가 하면 야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면 된다? 도에서 가면 돼요. 그죠? 관할이 뭐하기 때문에 같으니까. 자, 서울시장이 안양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누가 기분 안 좋아요?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서울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금천구를 포함해서 만약에 묶으려고 한다. 그럼 누가 안 좋다? 서울시장이 안 좋다니까요. 도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를 한 방에 잠재우려면 누가 지정하면 둘이 조용해질까요? 그렇지. 국장이 하면 되죠. 위에서 하면 된다. 위에서. 국장이 하면 돼. 나는 이해되는데. 자, 그러면, 자, 흰색 해볼게요, 흰색. 흰색은 누가 지정하면 여러분 조용해질까요? 누가 지정한 게 맞아요? 흰색은? 흰색. 그렇지, 국장이죠. 서울, 과천, 안양이 다 포함되어 버리거든. 관할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누가 하냐면 관할이 맞기 때문에 같은 도안에 있어요. 관할이 달라. 다르죠. 이것도 관할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누가 하는 게 맞다? 국장이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럼 다른 거 해볼게요. 가평이 있거든요. 가평군. 춘천이 있어요. 춘천시를 묶으려고 해요. 여기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고 가평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묶을 수 있죠? 묶을 수 있죠? 이걸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에? 그렇지. 도지사가 아니죠. 아니, 도지사가 어디 도지사고 가평은 경기도고 요거는 강원도인데 관할이 다르잖아. 이게 누가 하는 게 맞아? 국정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보니까 관할이 같은 도안에 있든지 관할이 같은 도안에 없든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 맞습니까?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지금. 관할이 같은 도안에 있든지 관할이 같은 도안에 없든지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댓글 달아라 빨리. 관할이 같은 데 있든지 다른 데 있든지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댓글 달아라.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합니다.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대한민국에 지정을 할 건데 두 개 이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두 개밖에. 통틀어 봐야 뭐든지 관할이 같든지 관할이 다르든지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관할이 같은지 다른지 말고 없다니까. 같을 때는 같은 도안에 있으니까 누가 해피고? 도지사가 지정하겠지. 그 다음에 안양하고 서울처럼 가평과 춘천처럼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면 된다? 국장이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얘기를. 뭐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으라고 광역계획권으로. 그죠?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한 지역에만 맞아. 이거 봐봐. 지정했잖아. 자, 빨간색이 지정된 거지. 여기에서 기초사 하면 되겠어?
노란색으로 지정한 거지. 여기에 가서 주민 의견 듣고 기초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이 시험에 나왔다니까, 올해. 나왔다니까. 여기 지정했는데 여기에서 공청회하고 뭐 그럼 뭐 하루 장난치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정한 지역에 말이 안 되노. 아, 예, 이, 오, 우. 지정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의견 듣고 해야지. 올해 시험에 그게 나왔다니까요, 시험에. 말도 안 되냐.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가요, 여기서. 됐습니까? 자, 다시. 자, 큰 틀을 잡아야 돼. 자, 다시 한 번 더. 자, 기본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광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인데,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알아 몰라?